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욱권입니다. 7월 22일 오후 4시 12분이네요. 예. 전한길 강사가 국힘에 입당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참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애국 우파 쪽에 전한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하늘이 하는 일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전한길 강사가 나타난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두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난 체하는 웃고는. 예. 전한길 강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1.23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상황을 쭉 전한길 강사가 안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 거냐.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전한길 강사의 출연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 애국 우파 진영에는 엄청난 힘이 된 분입니다. 그분이. 예. 그 두 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보통 사람들은 안 돌아가죠. 저는 돌아갑니다. 웬만큼.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죠. 사람인데. 웬만큼 돌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젊었을 적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젊었을 적에 이휘재가 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요렇게 진행됐을 때와 저렇게 진행됐을 때 두 가지를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를 끌었었죠. 그것처럼, 만약에 전한길 강사가 안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까지 쭉 1.23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예,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 정도로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이 지금 선한 영향력이죠. 예, 그게 굉장히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는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지금의 현 정치적인 상황을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좌파와 우파라고 나누는데, 이제는 그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는 더 이상 지금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기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지금 쓰는 표현은, 진실파, 거짓파, 뭐 이런 식으로. 용어야 나중에 유식한 분들이 다 정리하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대충 씁니다. 거짓파, 진실파, 혹은, 정의파, 반칙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양쪽 진영을 더 표현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전한길 씨는 굉장한 정의파고, 진실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정치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돼야죠. 저는 그 과도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인류 전체가 이제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어야 또 성장을 한다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금 이 거짓과의 대결을 펼치고 있고, 자칫 잘못했으면 질 뻔한 상황을 맞이했었고, 지금도 그 위기가 다 가시진 않았지만, 한때는 정말 위태로웠어요. 제가 봤을 적에 진실과 거짓의 거대한 대립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트럼프가 그때 총을 맞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 당선이 못 됐다고 치면, 마치 우리나라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당선자에게 졌듯이, 진 게 아닌데 진 거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엄청 욕을 먹고 있죠. 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승복을 하느냐. 졌어야 승복을 하는 거죠. 지지 않았는데 왜 승복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은 진실파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예. 욕은 먹어야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 것도 아닌데 진 거를 승복을 해버리고, 그 노인네가 돼서 그런가. 이제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뭐, 투쟁하라고 후보 앉혀놨더니, 아니, 뭐, 그 지지도 않은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해버리고, 그게 뭡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저도 그래요.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진실파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인간성 자체까지, 그분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얘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 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거대한 충돌,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 거짓과 진실이 충돌한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진실파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는 언제였느냐? 작년, 예, 미국에서 대선, 예, 트럼프가 그때 사실 총을 맞고 그러지 않았으면 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 김문수처럼, 우리 김문수 후보처럼. 그랬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예, 그것도 또 시뮬레이션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완전히 넘어갔어요. 예. 진짜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유튜브에서는 뭐 계속 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뭐 절망적이다, 뭐 그거는 뭐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또 어그로가 끌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정적인 얘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그로가 끌리는지 참 희한합니다. 저는. 예.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건 못합니다. 예. 어그로가 안 끌려요. 그래서 저는. 잘난 체를 하니까. 잘난 체를 하면 어그로가 안 끌리죠. 안 봐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묘한, 저는 묘한 팔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런 건데, 예, 우스갯소리네요. 예, 그런데, 예, 그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작년이었다. 예, 트럼프가 거기서 졌으면. 근데 그때 하늘이 개입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총을 맞다니요. 예, 그게 부각이 되면서 그냥, 예,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버리게 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자꾸 이거를 말씀드리게 되는 게 지금 저 왕후닝인가 뭔가 머리 좋다는 저 책사가 한 짓이 뭐냐면 전 세계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거에 비하면 그냥 표면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하고 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언론이 장악된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그거를 왕훈이가 기획을 했다는 거니까 머리가 좋은 놈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좋겠습니까? 지가 잘난 체하는 웃군보다야 뭐. 그런데 예, 제가 얘기해 놓고도 웃기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예, 그러고 나서 대선까지 연결되는 그 시간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다. 이 진실파 쪽에서는, 이 정의파 쪽에서는, 예, 그때 졌으면 지금 뭐 전 세계는 이제 거짓파가 득세하는 세상이 됐을 거다. 이 지구촌 전체가. 그런데 이제 뭐 당연하게도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저는 항상 그걸 겪었어요. 살면서. 그 하늘이 개입을 해요. 알 수 없는 힘이. 예, 정의파가 승리하는 쪽으로. 그게 트럼프가 총 맞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쪽에서 한 짓이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해리스로 바꿔버렸어요. 그 부통령으로. 근데 바꿨는데 그게 또 중요해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해리스로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할 때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총 맞기 전에도 바이든을 앞서고 있었는데 그거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조작해서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비슷하다. 뭐 내지는 바이든이 약간 앞선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이든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바이든이 많이 앞선다.
이렇게 보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쳐버리면 조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들통이 나버리니까. 아무도 안 믿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게 저쪽의 입장이에요. 그 조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애국보수가 이해를 해야 그거를 대처할 수 있고, 그냥 뭐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이쪽 애국보수가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자꾸 올리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옆으로 샜네요. 예, 그런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비슷하다.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바이든이 많이 앞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총을 맞고 나서 갑자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비슷하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그 조작은 너무 들통나기 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조작하는 측에서. 뭔가 그래도 그럴듯해야 조작이, 그럴듯하지 않은 거짓말은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걸 저쪽은 잘 알고 있다고요. 저 거짓파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거짓파들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게 터무니없이 그냥 티나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거짓파들은 항상 진실을 가장해요. 자기들이 정의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짓파들이에요. 그게 묘하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파예요. 그러니까 정의파인 척 하려면 그럴듯해야지, 터무니없이 정의파인 척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저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거짓파는. 그러니까는 갑자기 총을 맞고 나서 트럼프가 월등 앞서버리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리스로 바꿨어요, 부통령으로. 그래 놓고서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 바이든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너무 차이가 나버렸었는데 해리스로 바꾸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었죠. 그때 미국 언론에서 했던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죠. 관심이 있었으니까. 재밌었으니까 그게. 해리스가 늘 2% 앞선대요. 여론조사하면 해리스가 늘 2% 앞선다고. 선거할 때까지 그랬어요, CNN 같은 데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아,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고 있구나. 거기도 트럼프가 만약에 월등 앞서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방송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래도 상당히 거의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차이로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추하건데. 근데 사실은 무리를 해서 저쪽에서 2% 앞선다고 계속 조작 방송을 한 거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그때 상황이 가장 이 진실파 쪽에, 전 지구를 봤을 때, 전 인류를 봤을 때, 이 정의파 쪽이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다. 그때 하늘이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전 세계의 그 전쟁이 붙었는데, 정의파와 거짓파가. 미국에서도 일어났으니까요. 뭐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으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위치가,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 사람은 어렸을 때 기억이 강렬하니까. 우리 나이 때,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대한 느낌, 이해, 이런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졌어도. 네.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정선거의 본거지로 우리나라를 삼은 거예요. 그 조작의 본거지로. 그러니까 전 세계 서버를 통해서,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맡아줘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이 인터넷 쪽, 이 컴퓨터 쪽 이쪽이 그쪽을 한국의 본거지를 삼은 거예요. 왜? 한국이 그만큼 그쪽 기술에선 최고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인터넷이 발전된 나라가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본거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 본거지가 된 거예요. 거기 요즘에 나오는 얘기, 오늘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갔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자료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요. 지금 보면 성남시가 관련이 돼 있다. 성남시가 IP 주소로 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당선자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을 그만둔 뒤지만 그 성남시장 시절에 뭐 이렇게 다 만들어놨던 그런 회사들 뭐 이런 것들과 그런 조직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스단 대사가 얘기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새로 신설했다고 그러죠. 신설인지 뭐 추가인지 뭔지. 그 내용이 양국 간에 한 국가라도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조항을 넣은 거죠 그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그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의파고 진실파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의파고 진실파니까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뭐 브라질 대통령 보소나로 그것도 진실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돕고 있는 중이죠. 근데 쉽지 않은 거죠. 남의 나라 일이니까. 뭐 지금 보소나로를 뭐 전자발찌를 찌운다. 그 나라도 참 브라질도 참 답답한 나라죠.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인류 전체가 지금 그 싸움에 휘말려 있는 거니까 그 싸움에서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부딪힌 겁니다. 무력 충돌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면 지금이 최고 위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자면 인류 전체를 놓고 보자면 작년이 최고 위기였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진실파는 질 수도 있었어요. 지기가 쉬웠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이 개입해갖고 결국 미국의 진실파, 그러니까 정의파가 세를 잡았죠. 대권을 잡고. 트럼프가 대권을 잡았다는 것.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대세하고 대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보세요. 트럼프가 만약에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으면 트럼프가 대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진실파가 그다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쪽 세력이 워낙 막강해요. 그런데 하늘이 트럼프처럼 정말 걸출한 인물을 낸 거예요. 엄청 똑똑하고 엄청 능력 있고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런 사람이 또 의지도 강력하고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정의파는 뭐 엄청나게 그 유리한 상황을 맞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미 큰 대세는 결정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이 최고 위기죠. 그러니까는 1.23 계엄 이후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인용이 나올 거라고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될 거라고 봤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지금만큼 위기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인용이 나오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더니 이재명 당선자가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면서부터 최고의 위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국지적으로. 전 인류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세는 기울었고 진실파가 승기를 잡았고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대세를 잡았다는 거니까 승기를 잡았다는 게 우리나라에는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의 정의파, 진실파들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의파들은. 그거를 거짓파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거짓파 쪽은 이제 너 나한테 충성해? 넌 나만 알아야 돼. 뭐 이런 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익이 중요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생각해야 돼. 뭐 이런 거.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보소나루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도와주게 되는지. 정의파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의거든요. 진실한 자들이 핍박받는데 그거를 그냥 두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의파, 진실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전한길 씨로부터 시작됐는데, 전한길 씨가 제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점점 갖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도. 이 머리 좋은 우군도. 근데 그건 뭐 하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바람직하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정의파, 진실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도가 있잖아요. 소위 극좌, 극우라고 표현하듯이 극 정의파, 극 거짓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한길 씨는 상당한 극 정의파예요. 굉장히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보면은 그분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 그 강의 같은 거 할 때 군부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부 쪽은 군인 쪽은 그 예산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강사료를. 근데 보통 일반 유명한 강사들은 강사료를 엄청 달라고 하는데 전한길 씨는 공짜도 괜찮다. 그러면서 강연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의파죠. 또 한 가지는 장동혁 의원,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동혁 의원이 제가 보기엔 정의파예요. 좀 더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이하고 처음에 엮이는 바람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정의파냐 거짓파냐. 제가 보기에는 정의파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한동훈이랑 처음에 엮였겠느냐? 그건 그럴 수 있죠. 한동훈이한테 속을 수 있어요. 원래 거짓파한테는 처음엔 속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속으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저쪽에서 정의파를 자기가 마치 정의파인 양 늘 그렇게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게 저 거짓파들인데 거기 안 속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어찌됐건 요번에 오늘 유튜브 보니까 장동혁 의원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를 월등 앞선다 뭐 이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한길 씨는 당연히 장동혁 의원을 지지할 거예요. 왜? 지금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면은 전부 저희도 한동훈이 같은 그 작자들은 뭐 그냥 계엄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엄이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놈들을 참 거짓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장동혁 의원은 약간 이제 스탠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하고 장동혁 씨하고 합이 맞으면 잘하면 국민의힘도 뭐 개혁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이제 그래도 진실파니까. 원래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진실파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래도 다 진실파, 정의파, 애국자 이래야 되는 건데 저 거짓파들은 일단은 애국자가 아닌데 애국자인 척, 정의파가 아닌데 정의파인 척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재 인류의 수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주 국회의원들 보니까 3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사실은 그래도 한 반수 정도 정의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양호한 건데 이건 뭐 거의 90%가 그냥 저 거짓파예요. 지가 전부 애국자예요. 근데 전부 그게 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90%가 돼 있으니 그거는 좌파고 우파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똑같아요. 국민의힘 안에 그 거짓파들이 거의 한 80%예요. 민주당 쪽은 거의 99%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잘하면 이제
전환길 씨의 등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왔고 뭐 이런 이제 영향력, 장동혁 의원의 부상, 이런 것들, 또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어찌됐건 정의파니까. 뭐 그분이 잘못한 거는 이제 너무 쉽게 승복해버리고 그 투쟁해야 될 상황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어찌됐건 진실한 사람들도 사람인데 실수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적어도 김문수가 거짓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은 아직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좀 뭐랄까요, 좀 아쉽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다,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요? 김문수 후보는 나름대로 그 삶 자체로 이 정의파 쪽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삶 때문에. 그 삶이 장동혁 의원을 감동시켰고, 그것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지금 부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수의 삶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거든요. 정의파로.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또 세월이 더 지나가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더 큰 뜻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뭐 본질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